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렇게 달아봤습니다. 대한민국 1%만의 블루오션 4편에서 제가 요즘 몇 편을 거쳐서 좀 얘기하고 있죠. 이주권이 없어도 그린벨트에서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그린벨트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린벨트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를 제대로 뽑을 수 없는 곳이 그린벨트다. 그러나 그 숨겨진 뒷얘기는 제가 안 했죠. 그래서 항상 겁만 줬죠. 엄청 겁을 많이 줬죠.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그린벨트에서 이축권이나 뭐 용마루 뭐 그런 거 없어도 그죠?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어떤 다 로망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로망이시잖아요. 자, 어느 누구도 뭐 얘기를 하지 않는 곳을 제가 요즘 살살살 긁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모든 걸 다 100%는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있다. 물론 제 교재에는 다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꾸 이제 그 연락이 오시는데 거의 이제 지금 제가 100분 한정으로 제 교재를 48만원에 팔고 있어요. 지금 63분이 구매를 해주셨고요. 나머지 이제 한 40명 정도만 40분 정도만 구매를 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가격을 확 올리든지 아니면 이제 판매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 교재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1%만의 블루오션 4편 해서 이주권이 없어도 그린벨트에서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왜 그런지 제가 법과 그 다음에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그 썸네일을 달아야지 인기가 좋아요. 그죠? 뭐 남들처럼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좀 대충 이제 유튜브를 하는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조회수를 좀 늘리고 싶긴 한데 구독자라든가 근데 뭐 이게 쉽지가 않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 교재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 교재 이제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738페이지에 오늘 유튜브 강의가 몇 강이더라 이게? 잠깐만요. 몇 강인지 모르겠네. 737강. 아니 377강. 377강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여러분들 요거 구분할 줄 아세요? 요거를 구분을 하고 명확한 기준이 서야지 그린벨트에서 3층 이하의 집을 질 수가 있습니다. 3층 이하의 집을 질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제가 대충 설명해 드려 볼게요. 물론 제 교재 뭐 아랫단에는 다 나와 있어요. 이제 대충은 보여드릴 거예요. 자연취락지구는 그죠? 우리가 이제 용도지역을 크게 보면 도시지역, 그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누죠. 도시지역은 다시 네 가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주상공록이라고 하죠. 관리지역은 개생보, 그죠? 농림지역도 역시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취락지구하고 집단취락지구로 이렇게 구분을 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어디 뭐 외딴 곳에 뭐 몇 가구가 10가구가 있다든가 뭐 5가구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그죠? 이 도시지역은 상관없잖아요. 도시지역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 많이 집단화되어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상관없는 곳이고 녹지지역부터 해서 그죠? 녹관농자의 그죠? 용도지역에 지정하는 것이 바로 자연취락지구예요. 자연취락지구. 그리고 집단취락지구는 똑같은 얘기예요. 자연취락지구나 집단취락지구는 똑같은 말인데 어디에 지정을 하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집단취락지구는 그린벨트 안에 지정한다. 그러니까 개특법이라고 하죠. 그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러니까 개특법 안에 그린벨트 안에 지정하는 게 집단취락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는 우리가 녹지지역, 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지정하는 게 자연취락지구예요.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사실은 의미는 똑같아요. 그냥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취락지구라고 하거든요.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 비도시 지역. 그러니까 여기 주상공을 갖다 도시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녹관농자를 비도시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취락지구라고 하는데 자연 취락지구하고 집단 취락지구로 나눈다. 근데 집단 취락지구는 저는 옛날에 외울 때 그랬어요. 이제 시험 볼 때 계집, 그죠? 계집 그렇게 외웠습니다. 왜 그냐면 개발 제한구역 안에 지정하는 것은 집단 취락지구다. 이제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개, 집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단 취락지구라고 돼 있죠. 집단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는 제가 어디에 지정된다고 했죠?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된다. 뭐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용어의 차이일 뿐이에요. 용어의 차이. 자연 취락지구는 녹관농자,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자, 그럼 볼게요. 이해 가셨죠? 이거 용도지역 구분하는 거 알고 주상공을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그죠?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비도시지역이라고 한다. 요것은 도로를 저 설명할 때도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도로를 설명할 때도 요것은 이런 구분은 필히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공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상공, 녹관농자 요것은 꼭 필히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하고 연결된 게 이제 도로도 많이 이거하고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취락지구인지 집단 취락지구인지 이것도 연결돼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 그죠?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여긴 이게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자연 취락지구라고 돼 있죠. 자연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인데 어디 돼 있어요? 자연 녹지지역, 그죠? 녹지지역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죠? 녹지지역에 녹관농자는 자연 취락지구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하나 안에 있는 것만, 그죠? 집단 취락지구다. 자, 그래서 이건 자연 녹지지역이니까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해야겠어요?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해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구독션 검색을 해보니까 구독션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경매가 몇 개 나와 있는지 취락지구 검색을 해보니까 211건이 돼 있더라고요. 자, 그죠 여러분? 211건이 돼 있어요. 취락지구 중에는 이 중에는 자연 취락지구가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연 취락지구는 여기도 물론 혜택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집단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여기도 혜택이 많습니다. 여기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경매가 나왔어.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아, 이거 뭐야 이게? 이딴 게 있어? 이거 그냥 시골 마을 아니야? 뭐 취락지구니까? 약간 낙후된 지역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란 얘기예요. 그죠? 여기 취락지구는 지구로 지정하되 혜택이 있어요. 용적률 건폐율의 혜택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들의 혜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는 오히려 엄청나게 기회인 땅일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또 사람들이 또 엄청 검색하겠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집단 취락지구는요, 그린벨트 안에 있긴 한데, 그린벨트 안에 있는데, 이게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는 행위 제한이 엄청 강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제대로 뽑을 수 없다, 내 마음대로. 그런데 그린벨트 안에도 이렇게 마을이 형성된 곳이 있죠. 이렇게, 그죠? 뭐 호숫가라든가 아니면 경치 좋은 곳이라든가 이렇게 마을이 형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형성된 곳 10호 이상이 있다면 요것을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층수, 요런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10호가 아니라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5호 이상을 지정하는 것도 있어요. 5호 이상을 지정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안에는 다 개쓰레기 물건이 아니라, 그죠? 황금알을 낳는 거기가 바로 집단 취락지구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집단 취락지구 여러분 섣불리 넘기지 마시고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물론 취락지구가 많이 나와 있어요. 물건들이요. 그죠? 취락지구는 오히려 높은 가격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11건이 있다고 지금 현재 211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는 정말 좋은 물건도 있어요. 저한테 컨설팅 의뢰 들어온 것도 상당히 물건이 많이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소자본 갖고 정말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들도 바로 이런 취락지구나 제가 말씀드린 블루오션 이 대한민국 1%만이 알고 있는 그런 곳에서 인생의 대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학원에서도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가르쳐요. 근데 이 양반들이 어떤 이 속에 숨어있는 진주를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진주를 못 찾는다고요.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죠. 그래서 볼게요.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약간 자연취락지구 이게 보여드렸죠. 22에 1830 한번 볼게요. 22에 1830. 이 물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물건은 맹지예요. 야, 아이고, 이거 아닌데? 이건 용이, 이건가? 이건, 이거. 잠깐만요. 2에 1830 맞는데? 잠시만요. 맞네. 영희 최윤구. 요 물건이거든요. 자, 요 물건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여기에, 자연 녹지 지역이니까, 녹관농자에는 제가 뭐가 지정된다고 했죠? 그죠? 자연 취락지구가 지정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자연 취락지구, 딱 지정돼 있죠? 자연 취락지구. 그리고 하나 더 물건을 볼게요. 2일에 1494. 2일에 1494. 서울특별시에 있는 겁니다. 이 물건 입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물건 입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물건은 맹지예요, 맹지. 맹지니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이번 강의하는 것은 취락지구에 대해서, 특히 그린벨트 안에 있는 집단 취락지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아까는 자연 녹지 지역에는 자연 취락지구가 녹지 지역에는 자연 취락지구가 지정돼 있죠. 그러면 그린벨트 안에는 제가 뭐라고 했죠? 집단 취락지구라고 했죠. 자, 여기 개발 제한 구역인데 집단 취락지구로 돼 있어요. 자, 이게 만약에 맹지가 아니고 그죠? 마을 안에 있다. 아니면 호숫가 이런 이쁜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숫가에 붙어 있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3층의 건물도 3층 이하의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여기다가 카페도 할 수 있고 음식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린벨트라고 해서 다 쓰잘데기 없는 저도 물론 강의를 할 때는 원론적인 강의를 할 때는 그죠? 취락지구 아닌 그린벨트 안에 원론적인 강의를 할 때는 사람들한테 뭐 겁을 주죠. 그죠? 겁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자연 집단 취락지구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집단 취락지구는 대박일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법조문이라든가 이런 예시를 들어드리냐면 이런 우리가 막연히 집단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막상 경매물건을 딱 봤을 때 여러분 경매물건을 딱 봤을 때 외우는 사람들은 금방 까먹습니다. 뭔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례, 법조문 또는 판례, 제 교재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물건을 딱 봤을 때 탁탁탁 이게 핵심이 탁탁 짚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교재를 만들 때도 이렇게 사례, 경매물건, 사례, 법조문, 판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지침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교재를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빠를 거예요. 제 유튜브를 진짜 한 달만 딱 보시면 교재하고 같이 보시면 웬만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한 전문가들, 학원 강사들보다 더 뺨칠 수 있다. 정말 더 전문가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가 어디에 나와 있냐, 법률이. 국토법에 나와 있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 그래서 이제 31조에 보면 용도 지구의 지정해서 취락지구라고 돼 있죠. 그러면 가하고 나로 돼 있습니다. 가는 자연 취락지구, 나는 집단 취락지구. 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국토개혁법에 이렇게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죠? 자연취락지구는 녹관농자에 지정한다. 그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그러면 여기는 국토개혁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가장 센 규제니까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죠? 취락지구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그죠? 취락지구에 대한 특별 제외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린벨트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취락지구에 대한 조례에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국토개혁법 시행령 나와 있죠? 국토개혁법 시행령에 보면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러니까 자연취락지구는 국토개혁법을 따르고, 그죠? 여러분들 이런까지 몰라도 돼요. 제가 그냥 말하기 좋아하니까 쓸데없이 하는 거예요.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에 따른다. 그렇지만 집단취락지구는 혜택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여기 있죠.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해서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개특법에 의하는데, 그러면 개특법에 의하면 썩을 아무것도 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개특법에는 집단취락지구에서 개특법에서 위임한 특례가 있어요. 특례. 그죠? 개특법 제 15조에 보면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가 있다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그죠?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특례가 어떤 건지 지금 살펴볼게요. 자, 뭐 여러분들 이거 이제 제 교재 읽어보시면 알 거고. 자, 26조 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대한 특례라고 돼 있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죠? 사람들이 뭐 집단취락 강의하는 사람들은 집단취락지구 개발 뭐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면 안 되죠. 저처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해야지 맞죠. 그죠? 그래서 자, 건폐율 놀랍죠, 여러분. 건폐율 60%. 아유,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요. 건폐율 60%,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 아우, 좋지 않습니까? 또 건폐율 40%, 높이 3층, 용적률 100%. 자,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개특법 특례에서 정해져 있어요. 개특법 특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물건을 딱 볼 땐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딱 나왔잖아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에이씨, 뭐야 이거. 딱 이런 거 보니까 뭐 박사령관이 이건 좋다고 그랬어. 그런데 위에 딱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딱 붙어있네. 에이, 쓸데없는 땅.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항상 그러죠. 개발제한구역 쓸데없는 땅. 그런데 밑에 또 집단취락지구가 딱 돼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이게 뭐야? 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에이, 썩을 덮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블루오션을 캐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땅이다. 그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웬만한 녹관농자 땅보다 좋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몇 가지 법을 제가 정리해봤어요. 취락지구의 지정의 기준 및 정비라고 돼 있는데, 뭐 주택의 수가 10폭 이상일 것, 뭐 1만 제곱미터 주택의 수가 뭐 10폭 이상일 것인데, 제가 이하 상향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조례에 따라서 5호 이상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조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법에서 나와 있는 거고 조례로 위임되어 있거든요. 조례는 5호 이상도 가능하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힘이 없는데, 오늘 얘기한 것은 뭐냐면, 자, 1%의 영역인데, 집단취락지구하고 자연취락지구가 있는데, 그죠? 집단취락지구하고 자연취락지구가 있는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하는 거고, 그죠? 자연취락지구는 녹관농자에 지정하는 것이다. 비도시지역에 지정하는 것이다. 차이가 느끼시죠? 그러면,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으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그죠? 일반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그죠? 특례에 대한 행위제한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 30% 또는 40%,
용적률 뭐 100%, 300%까지 허용이 된다. 그리고 3층까지 허용이 된다. 대박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고, 원래는 시간이 남으면 공장 설립 승인 지역에 대해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요것은 다음 시간에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판례가 있는데 판례는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제가 취락지구하고 자연 취락지구하고 집단 취락지구 설명해 드리면서 개발 제한구역 에 지정되는 거 집단 취락지구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교재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주세요. 제가 일일이 다 전화로 대응 못합니다. 지금 이제 한 62분이 지금 구매를 해주셨으니까 오늘까지요. 오늘 12시까지. 근데 이제 지금 한 40분 정도 남았어요. 40명 정도 남았는데 아까도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금액을 좀 제가 대폭적으로 올리든지 100분 찰 때까지는, 안 그러면 판매를 중지하든지 100분 차면 그렇게 좀 할 생각이고 있습니다. 근데 좀 구매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보통 뭐 30대, 40대, 특히 50대 분들이 많이 구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교재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제가 좀 이제 주식 얘기를 조금 할 테니까 주식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 거의 2달 가까이 되는데 지루해 죽겠어요. 와, 근데 여러분 이 지수를 한번 보세요. 지수가 정말 완전 폭발하고 있어요. 2100에서 지금 2500까지 단 한 달 만에 400포인트가 올랐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상승률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옛날에 설명드리면서 전 주식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단 갖고 있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 하나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하락 추세 연장선이긴 한데, 자, 여기서 깃발형이다. 그죠? 이 깃발형 위에서, 그죠?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깃발형이 요만큼 하면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을 정할 것인데, 만약에 방향을 전하게 되면 여기 조정했던 만큼, 그죠? 여기 조정했던 만큼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깃발형의 상승을 상단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꼭지점은 거의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중요한 변화를 모색해야 될 자리이면은 틀림없어요. 저도 지금까지는 일관되게 이게 하락 추세대잖아요. 하락 추세대를 지금 뚫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하락 추세대를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잠깐 조는 사이에 뚫고 올라갔습니다. 교재 판매 집중하는데, 자, 지금 한참을 뚫고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보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주식을 따라서 사야 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은 아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세로 지수가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21선이 돌아야 되고, 5일선이 골든크로스 해야 되고, 60일선이 최소한 누워있어야 된다. 아니면 우상승 하든지, 요 모습이 보이기 전까지는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짧게 보겠습니다. 짧게. 일단은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그죠? 방향성은 이 대세 하락 트렌드를 밟고 넘어섰죠, 주식은요. 자, 그러면 어차피 이 하락 추세 트렌드를 돌파해버렸으니까, 그죠? 돌파했으니까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전고점까지 상승할지, 그죠? 아니면 이 120선이 있는 곳, 여기 아니죠, 이게 241선이죠 241선이 있는 이곳까지 상승할지, 아니면 전고점이 있는 것까지 상승할지. 근데 비슷해요. 가격은 비슷한데 여기까지 상승해서 다시 되밀릴지, 이 추세된 이 하락 추세 하단까지 되밀려서 여기서 바닥을 잡을 것인지, 그죠? 그건 저도 몰라요. 단지 지금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주식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 따라 사면 제가 볼 때는 뭐 90% 이상은 물린다고 봐요. 지금요. 단기 고점에 또 물려서 마음고생 엄청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골든크로스는 발생했죠. 이미 21선 돌고 있습니다. 5일선 골든크로스 했죠. 그리고 지금 한 가지는 하락 추세대도 돌파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조건이 맞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그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가 뭐 3.5%, 4% 지금 대출 금리는 5%, 6% 이상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업들이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차트를 보면 제 느낌입니다. 저는 주식은 안 사요. 아직까지는. 저는 12월까지 또는 1월까지 주식을 안 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리는 그림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하나 다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머리를 다지고 다시 재차 밀린다. 그리고 요렇게 가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계속 갈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그림이 그려진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게 머리거든요. 머리, 이게 어깨,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밀리는 거겠죠. 그러면 이 추세대 하단하고 겹쳐요. 또 60일선이 이렇게 돕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다시 2400포인트 이하를 하회할 수 있다. 요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요런 그림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2달이나 석 달 안에, 그죠? 2달이나 석 달 안에 헤드앤 숄더형을 완성할 수 있겠다. 라는 어떤 그런 지금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때쯤 가면 정말 이제 바닥이 어떻게 다져지는가 봐야 되겠지만, 이때쯤 가서는 주식을 본격적으로 투자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저는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단 긍정적인 신호는 한두 가지 나왔죠. 하락 트렌드를 벗겼다. 일단은 하락 트렌드를 벗겼다. 그리고 감히 예상하건대 이게 머리라고 가정했을 때, 바닥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 바닥은 이 왼쪽 어깨를 하향 이탈하면 안 된다. 하향 이탈하면 쌍바닥까지 올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쌍바닥 깨면 그 밑에 지하실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또 한두 달, 서너 달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 수도 있고, 정말 심하면 2000포인트 깰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섣불리 주식 사는 게 아니고, 저는 관망을 외치고 싶어요. 저는 작년 8월부터 주식 줄기차게 관망이에요. 하락입니다. 하락. 단지 지금은 하락 트렌드를 벗겼다. 하락 추세대를 벗겼다. 그거 하나 지금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 있어요. 그죠? 완전 오늘 폭등을 했죠. 종합지수가 80포인트가 올랐죠. 80포인트가.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이거. 그죠? 삼성전자가 거의 뭐 5% 가까이 올랐죠. 5% 가까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지가 오를 만큼 오르고 바닥을 다음에 어디서 만드는지, 그죠? 여기서 이 왼쪽 어깨에서 만들 건지, 이 왼쪽 어깨하고 나란히 이 언저리에서 만들 건지, 아니면 왼쪽 어깨도 깨고 쌍바닥을 만들 건지, 그죠? 쌍바닥도 깨고 저점 하나를 더 만들 건지, 요것은 앞으로 2-3개월, 3-4개월 안에 결판이 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여러분 섣부른 투자는 자제하십시오. 대부분요, 돈을 잃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잃는 시기가 요렇게 하락장에서 돈 많이 안 잃어요. 의외로 하락장에 사람들이 포기하고 기다리거든요. 이렇게 포기하고 기다려요. 대부분 요런 자리, 변곡점 있는 자리 있죠. 이런 자리에서 돈을 다 잃어. 이런 자리, 박스권 자리에서. 여기도 만약에 크게 그렇게 역헤드앤 숄더를 완성하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역헤드앤 숄더이 그거죠. 머리 어깨, 머리 어깨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머리 어깨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거꾸로 세우는 모양이죠. 그게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이렇게 위에서 어깨, 대가리, 어깨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게 이게 헤드앤숄더이고, 이걸 뒤집어 놓은 게 역헤드앤숄더형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역헤드앤숄더형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권 형성하면서 가든지 아니면 대대상승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요. 일단 왼쪽 어깨라고 봤을 때, 이게 대가리라고 봤을 때 올랐다가 요렇게 가든지 상승하든지, 여기서 아까 이렇게 말씀 조정하든지, 그렇게 가면 정말 제가 볼 때는 베스트한 그림이고요. 왜? 그 근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대, 제가 1년 6개월을 긁어온 이 추세대 상단을 뚫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왼쪽 어깨하고 이 추세대 하단하고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다만 60일선은 아직까지도 돌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차 밀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어깨를 만들 건지, 아니면 이 쌍바닥으로 다시 내려올 건지, 아니면 이 쌍바닥도 깨고 지하로 더 갈 건지, 1800, 1900, 2000을 깰 건지, 그것은 앞으로 2-3개월 안에 결판이 날 거라고 보여요. 한 3-4개월, 길면 3-4개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집중을 하지 마시고, 주식에 집중하지 마세요. 괜히 삶이 엉망이 돼요. 삶이 엉망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우리는 이렇게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모양을 보자고요. 큰 그림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여기서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간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으면 저 같은 사람들은, 요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는 거고, 그죠? 요런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3, 4개월 안에 요런 모습이, 첫 번째는 역해된 모습, 첫 번째는 역해된 숄더 모양, 두 번째는 쌍바닥, 세 번째는 전저점 붕괴. 요 과정이 2, 3개월 또는 3, 4개월 안에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좀 쉬세요. 그죠? 그동안 하락장에 너무 지쳤잖아요. 하락장에 너무 지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쉬시는 것도 좋은 투자일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주식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기회를 엿보는 게, 우리가 군인들을 60만, 50만 양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딱 한 번을 써먹기 위해서, 그죠? 국토방위라는 딱 그런 전시 상황에 한 번을 써먹기 위해서, 군인들을 양성하고, 이런, 평화시에도 군인들을 양성하고 국력을 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매일 주식시장에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다 패자로 남게 됩니다. 인생 살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에 관심이 가지되 너무 주식에 이렇게 노예는 되지 말자. 강력하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역헤드앤 숄더링이 될 것이냐, 여기 역헤드앤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 쌍바닥을 찍을 것이냐, 이게 1번, 여기 2번 쌍바닥 깨고 내려가서 또 하나의 저점을 만들 것이냐, 이게 3번. 자, 이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3, 4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우리 느긋하게 합시다. 그죠? 느긋하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삼성 엔지니어링. 저희들 22,000원에 샀다고 했죠? 22,000원 아래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아주 좋아요. 저는 이거 3만 이상 봅니다. 여러분, 저희 회원님들 가지고 계시죠? 보유하십시오. 요거, 저희들은 지금, 지겨워. 진짜 죽겠네. 두 달째네, 두 달. 너 두 달째, 이때 삽시다. 이때 삽시다. 두 번에 나눠같이 샀어요. 두 번에 나눠서. 오를 땐 따라 사지 마세요. 빠졌을 때 22,000원 삽시다 해서 다 지금 22,000원에 가지고 있습니다. 22,000원이 지금 26,000원, 27,000원이죠? 22,000원에 샀던 게 27,000원. 다른 종목들은 다 이렇게 뭐 빠져서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마음고생 엄청나게 했죠, 사람들은. 근데 저희들은 편하게 왔어요. 사람들은 뭐 이때 다른 종목들은 다 빠졌을 때 다 손절매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그죠? 그러니까 물량이 다 손절 치고 나니까 가벼우니까 뜨는 거죠.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저는 전고점 벗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8,000원 이상. 지금 27,000원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방만 더 튀어주면 3만원입니다. 그죠? 그럼 거의 뭐 50% 수익률 두 달 만에 아무튼 수익 나는 거 축하드리고, 뭐 오늘 뭐 진짜 카카오라든가 뭐 대부분 지수 관련들이 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한 4% 종합지수가 올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흥분하지 마세요. 이렇게 흥분해서 뭐 좋을 거 있습니까? 흥분하면 손해보게 됩니다. 흥분한 사람이 져요, 싸움은.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십시오. 때를.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